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치?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합법과 작문 7시간이에요. 오늘은 합법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합법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좀 재미가 없어요. 미리 얘기합니다. 재미없더라도 영상 보는 이들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중간에 끊고 그러지 말고 2배속 하면 안 돼요. 1.5배속도 빠르고 1.5배속까지는 괜찮을 텐데 합법 이론을 이렇게 하고 작문 이론이랑 합법 실전 문제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교재가 보면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안 보셔도 돼요.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그거는 혼자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1년 걸렸어요. 진짜 차곡차곡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서 문제 유형별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부족한 친구들은 그걸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화작은요 특히 작문은 조금 다르지만 합법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화작은 그냥 쉬운 독서라고 생각. 화작은 쉬운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쉬운 독서인데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답률이 전부 다 거의 몇 프로냐면 90%가 넘어요.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뭐도 푼다? 원숭이도 푼다는 얘기예요. 읽고 나서 이게 푼다네. 원숭이도 잘 안 틀려. 이건 화작이야. 근데 언제 빼놓고 2018년과 작년 2021년 빼놓고 얘들만 빼고 수능에서 90% 이상이고 6월 평가에서 가끔 가다가 70%대 정답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있기도 하고 9평은 근데 또 어렵지 않아요. 수능이 이제 대부분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시험 볼 때 화작 보고 뛰어내리지 마라 이런 의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독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화작은 나중에 이제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제 끝날 때쯤 다시 얘기하겠지만 2월달에 화작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에 어떻게 한 30분 정도씩만 가볍게 보면 되고 20분 30분 가볍게 보면 되고 주로 뭐를 공부해야 되냐? 비문학 독서를 공부해야 돼. 독서의 그 사고방식이 어디랑 합법이랑 작문에 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문 같은 경우 조금 스페셜하게 따로 조금 배워둬야 되지만 독서가 되면 작문 역시 거의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화법이 제일 이제 쉬운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화작은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문제 먼저 봐야 되는 문제 먼저 읽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 문제 먼저 읽어야 할 경우에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 화작입니다. 화작은요 그래서 문제부터 읽기. 지금 제가 쓰는 걸 어디에다 쓰시냐면 19페이지 보시면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 화작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죠. 거기 위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19페이지 합법과 작문 기출문제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써두세요. 문제 먼저 읽기, 문제 먼저 읽자 이렇게 써둘까? 문제 먼저 읽자 이렇게 써둡니다. 작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이런 글 읽고 쓰는 사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고력이 따라오면 수능이 본질이 다 똑같기 때문에 사고력이 따라오면 저절로 이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는데 문제부터 일자라고 돼 있는데 문제부터 일자 옆에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두시냐면 이렇게 하나 써둡시다. 1대1 대응으로 풀기 1대1 대응으로 풀기 이렇게 일단 써둡니다.
다 썼으면 1페이지로 돌아갑시다. 맨 앞에 1페이지로 돌아가서 형광펜이랑 펜 하나 꺼내두시고 자, 화법의 핵심 있습니다. 매너부터 시작할게요. 참고로 얘기했지만 우리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오늘 국어 공부법도 설명할 거고 막 이렇게 막 독서하는 방법도 설명할 텐데, 그지? 화법은 화작은 미리 얘기했지만 앞으로 7번 남았어요. 재미없어. 알겠지? 최대한 재미나게 하겠지만 그래도 재미없어. 미리 얘기했습니다. 뭐 수업을 듣다가 지금 오후 시간인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힘들죠? 그지? 졸리면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그래도 졸리면 어떻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 뒤에 왕관기 있니? 왕관기 없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왕관기 매달아 놓고 수업할 테니까 창밖에 시원합니다. 그지? 창문 열어줄 테니까 매달아 놓고 한번 수업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칼 있죠? 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피만 살짝 나게. 너무 깊이 찌르면 그러면 또 병원 가고 해야 되니까 안 갈 정도만. 자, 맨 위에 합법 핵심부터 봅시다. 아니,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즐거웠다. 저녁 뭐 먹니? 그냥 맛있는 거 추천 좀 해주세요. 맛있는 거 추천? 작년에 1년 동안 순회 다니면서 내가 순회 5년째인데 작년에 이용한 식당이 딱 3군데야. 어딘지는 나는 가르쳐줘. 가끔가다 애들이 물어봐. 쌤 어디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맘터 갈 것 같은데 그러잖아. 가끔 이 새끼들이 왜 물어보는 줄 알아? 가끔 가보면 쌤 어디 가겠냐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가끔 내가 밥을 사줘. 밥을 사주는데 이 새끼들이 그거 한두 번 이렇게 먹어봤더니 소문을 나갖고 한 번은 딱 갔더니 맘터 가려고 딱 봤더니 9놈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데 왔지.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데를 이 새끼들이 파악을 한 거야. 나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를 뚫었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새끼들아. 자, 시작합시다. 메뉴에 보시면 독서와 거의 유사라고 돼 있고, 괄호 보시면 그게 뭐냐면 이제 독서가 왜 유사한지 예를 든 겁니다. 일치불일치, 독서에서 일치불일치 문제 있죠. 그게 화법에서는 메모 문제예요. 독서에서 서술형 특징 묻는 문제가 화법에서는 글쓰기 전략 이렇게 나오고요. 근거 찾는 문제는 독서랑 화작이랑 화법이랑 똑같죠. 다음, 비판 반박하는 문제는 이 관점에 관한 문제인데 요 비판 반박이 요즘 3점짜리로 잘 나오죠. 그 말하기 방식도 저기 있는 서술상 특징이랑 비슷하고요. 사회적 여건에 묶여서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1번, 2번 발표와 연설의 별표 2개, 발표 2개, 별표 2개, 연설의 별표 2개, 6번에 토의의 별표 하나, 7번에 토론의 별표 3개, 7번에 별표 토론의 1페이지에 1페이지 발표의 별표 2개, 연설의 2개, 토의의 하나, 토론의 3개. 토론이 제일 어렵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렵고 고난도예요. 자,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빼먹었다. 잠깐만 보세요. 화법을 우리가 화작을 수업하는 이유가 독서를 공부하고 독서하는 데 위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지? 독서를 하다 보면 화작법도 따라한다고 하지만 화작 푸는 시간 좀 봅시다. 화작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작년 같은 경우 보통 제가 15분을 잡았어요. 15분을 잡았는데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돼서 엄매 같은 경우 처음에 풀었을 때는 제가 화작이랑 엄매 작년 3월달에 모의고사 봤었을 때 그리고 예비 문제 보고 했었을 때 시간 차이가 한 2, 3분 정도 차이 났었는데 이제는 시간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어떨 때는 또 똑같은 애들도 있고 어떨 때는 글 빨리 읽는 애들은 화작 10분 만에 끊어요. 그런데 니들이 화작을 풀 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화작을 15분 정도 생각하시고 여유있게 풀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정답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법은요 일단 첫 번째 다 맞히는데 여기에 조금 중점을 둬야 돼요. 다 맞히는데 다 맞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느냐, 그 다음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는데 시간을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13분 정도로 어떻게? 13분에서 15분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 볼 때 뭐가 생기냐면 조급증이 생겨요. 왜? 합법에서 빨리 풀어야지 뒤에서 시간이 안 모자란다. 나중에 이제 A, B, C만 나눠서 수업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모의고사 시험 볼 때 니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속과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빨리 풀면 끝까지 풀면 정답률이 어떻게 돼? 그치? 떨어지고. 그래서 천천히 정답률을 높이고 천천히 풀면 어떻게 돼? 뒤에 두 지문 못 풀고. 딜레마지 그렇지? 그치? 얼굴이냐 성격이 이게 아니군요. 자, 머리숱이 자, 그다음. 그래서 시간을 13분 정도로 잡아보시고 12분 13분 내에 끊어보시래. 일단은 뭐부터 중점을 둬야 된다? 시간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다음 마치는데 중점을 둘 거. 왜? 정답률이 몇 프로니까? 90% 이상이니까. 됐습니까? 화작에서 25점이에요. 여기서 점수 25점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뒤에 독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 문제를 맞힐 확률이 높니 낮니? 낮지. 그러면 그 시간에 1분만 빼서 화작에 보면 화작의 쉬운 문제 어떻게? 맞힐 수 있지. 야 생각해봐. 평가원에서 고난도 문제를 맞추고 정답률 40%짜리 문제를 맞히고 화작의 정답률 90%짜리 문제를 틀렸어. 그럼 평가원의 기계가 OMR 카드 판독기가 아니 이 자식 3점짜리는 맞추고 쉬운 걸 틀린 거 보니까 이거 실수했구나. 맞다고 해줘야겠는걸? 이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점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보는 원리 설명을 때 하겠지만 일단 쉬운 거에서 점수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오케이?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발표. 자신의 생각과 의견 발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보시면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하고 반언어와 비언어가 있습니다. 저가 7번에 써놓은 걸 봐서 알겠지만 자,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해? 비언어니 반언어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여학생 너 선생님 너 쳐다보지 사신이 얘 쳐다보게? 그죠? 얘 쳐다보는 당신 쳐다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했죠. 이거 비언어야 반언어야? 이게 창문 열려는 소리겠지. 그래서 창문 그래 그건 내가 장난친 거고. 자 그다음 비언어야 반언어야? 비언어? 반언어? 뭐야 이렇게 헷갈려? 헷갈리면 헷갈린다고 하세요. 모르면 못 돼. 네. 너는? 네.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그냥 행동으로 행동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해. 너는? 비? 야! 이거랑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랑 같아달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렇지. 자 보세요. 반언어는 말을 해야 안 해요? 팁 하나 줄게요. 쉽게 생각합시다. 반언어는 말을 해. 얘는 말 안 해. 얘는 말하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반언어는 몸짓, 손짓, 발짓, 눈짓 이런 것들이 되고요. 아이 틀렸다 거꾸로. 보적, 장단, 억양, 강세 이런 게 되고 얘가 몸짓, 눈짓, 손짓, 발짓 이런 것도 되고. 이해됐어요? 미리 써두세요. 뒤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쓰면서 외워버리세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반언어, 비언어 잘 나오니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알아두고. 다음 청중의 이해와 반응 확인에 반응의 동그라미.
다음 청류 반응을 잘 물어봐야 돼요. 요거 지금 핵심이니까 한 장이죠. 2페이지부터 뒤에 14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다시 설명할 겁니다. 다음 연설.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밑줄.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밑줄. 뒤에 5페이지 나오니까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3번, 4번, 5번 요거는 가볍게 보시고 6번 토의 봅시다. 협상이 있는데 협상의 맨 마지막 줄만 좀 봅시다. 협상 보세요. 결론 도출을 위해 협력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싸우자는 게 아니다. 합의점 도출이 목적이다. 요게 밑줄. 결론 도출을 위해 협력. 싸우자는 게 아니다. 합의점 도출이 목적이다. 다음 6번 토의. 자,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적극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사회자 역할에 별표 한 7,400개 정도 쳐둡시다. 기다릴게요. 곱하기 7,400 이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3개 쳐두시고요. 자, 사회자 역할 첫 번째 의견을 종합합니다. 장점이랑 단점이랑 포함해서 의견 종합하고요. 토의 문제를 규정합니다. 오늘 우리 뭐 토의합시다 이런 얘기고요. 그지? 모 후보가 그죠? 그 탈모를 건강보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아주 그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왜 그 탈모 갤러리에서 난리가 났죠. 그치? 모두를 위한 그죠? 이 뭐예요? 탈모자의 머리 두자죠. 그래서 모두를 위한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를 가끔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중립을 지켜요. 뭐 내가 정치나 정도는 설득하면 싸움이 나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돼. 그치? 가만있어 봐. 여기가 어디지? 분당이 경기도지? 그치? 알아서 하세요. 가만있어 봐. 니들은 어차피 저기 뭐야 투표권 없잖아. 있어요. 생일 빠르면 생일 좀 빠른 친구. 바뀌었어? 네. 19세 저기로? 네. 아, 저기 생일 저기 18세 이상? 오케이. 투표권 있는 사람 좀 따로 만납시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저 뭐야? 저런 거 안 해. 정치 뭐 설득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자, 그다음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킵니다. 다음 토의사항 순서대로 제시. 다음 토의 내용 정리 요약. 요거 밑줄 쳐두세요. 요거 잘하고. 그다음 발언 기회 균등 배분 있죠. 그지? 거기다가 뭐라고 넣었냐면 발언 순서 정해주고요. 독점 금지. 발언 순서 정해주고요. 다음 독점 금지. 독점 금지가 뭐예요? 한 놈이 그죠? 우겨갖고 바닥바닥합니다. 그러면 닥쳐. 그렇지? 독점을 제지하죠. 그렇죠? 다음 갈등 및 의견 충돌 조정 및 해결 있다는 것 정도 받으시고. 다음 7번의 토론. 특정 논제에 대해 찬성 반대 토론자가 각각의 논거에 동그라미 별표. 논거가 뭐니? 논거가 뭐예요? 그렇죠. 논거는 논리적 근거죠. 이 논리적 근거는 뒤에 와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미리 얘기해 봅시다. 토론 어떻게 해야 돼요? 타당해. 논리적 근거는 타당해야 되겠죠. 논리적 근거는 타당해야 됩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타당하다는 거는 주장에 따른 근거를 드는 건데 주장에 따른 근거가 타당해야 되겠지. 그렇지? 아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지금 이 나이에 잘 없긴 하겠지만 한때라도 공유. 자, 얘가 좋아하는 저기 공유래요. 나이 많은데. 몇 살이지? 하는가? 42? 46? 공유가 46이라고? 맞나? 아니 저희랑 25살. 야, 공유가 46이면 그 공유랑 저기 뭐야 김동욱. 김동욱
이동우. 김동우 누구지? 작년 조교가 김동우인데. 야, 됐어. 그만. 내가 물어볼게. 공연대 전화해볼 테니까. 내가 공룡을 좋아한다 칩시다.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얘 보고 아까 너 이름이 뭐니? 안정하. 정하야, 쌤은 저 식당에 밥 먹으러 갈래? 왜요, 선생님? 그러면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들어야죠. 왜요, 선생님? 선생님 똥말이요. 얘가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지. 미친 개머리 새끼, 그지? 싫어, 그지? 이런 그렇죠. 해봐라 그랬죠. 정하야, 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갈까? 왜요, 선생님? 저기 식당에 밥이 맛있고 가끔 가다가 공룡 와서 우통 먹고 밥 먹는데 그럼 얘 어떻게 될까? 뛰어내리겠죠. 그지? 이게 타당한 근거가 되겠죠. 타당성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상대의 주장 논거가 부당함을 밝힌 여기에도 밑줄. 상대의 주장 논거가 부당함을 밝힌. 그래서 사회자 역할이 사회자 역할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 토론자 역할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건 좀 이따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토론자 역할은 좀 중요하긴 한데 이건 뒤에 읽으면서 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2페이지 봅시다. 화법 이론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넘깁니다. 3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쭉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펜 다 꺼내시고 바로바로 표시합니다. 3번에 보시면 다만 유형에 따른 내용 조직의 토론과 발표 연설 있죠. 표 찾았어요? 표의 첫 번째 다만 유형에 따른 내용 조직의 토론과 발표 연설 묶어두고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반언어가 있고 5번에 3번에 비언어가 있습니다. 반언어와 비언어 형용편에는 밑줄 쳐두시고 아까 설명은 제가 했습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비언어는 말하지 않아요. 시선, 표정, 몸짓. 자, 기본적인 것부터 심언까지 다 가르칠 테니까 잘 봅시다. 반언어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억양이라든지 성량이라든지 어조라든지 뭐 있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5페이지 보시면 2번에 평가적 듣기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3개 묶어두고 별표 쳐둡니다. 3개 묶어두고 별표 쳐두세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있어요. 자, 신뢰성,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것. 그지? 다음,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예를 들거나 그 다음 밑줄, 인정할 수 없는 권위를 인용. 인정할 수 없는 권위를 인용.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인정할 수 없는 권위를 인용에다가 밑줄 쳐놓고 해당 권위자의 말을 인용할 것. 해당 권위자의 말을 인용할 것. 이렇게 일단 써줍니다. 해당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칩시다. 불가능하죠? 왜? 없으니까. 자, 남자친구 있니? 네? 있니? 지금? 없지, 그렇지. 자, 그 다음 고3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쌤, 뭐 얼굴 보고. 참고로 얘기하는데 내가 가끔 가다가 욕을 할 때가 있는데 욕이라고 해봐야 시발하면 개새끼인데 그것도 잘 안 해. 그리고 들어봐도 니네가 전혀 욕처럼 들리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한국의 욕은 크게 5가지로 나눠. 고대 김영규 교수님의 욕의 카타르시스라는 논문도 있고 책이 있어. 책. 그 책에 보면 대한민국의 욕이란 용어는 다 나와 있고 욕의 의미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에서 판소리에서 욕이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것들이 민중의 서민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그 진짜 한 권짜리 책이도 굉장히 좋은 책이야. 다 읽었어. 1년이 딱 지나니까 남는 거라고는 거기는 욕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욕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욕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 욕이라든지 그렇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가끔 내가 욕을 하더라도 그건 진짜
거의 농담식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이 외모 가지고 니들 가지고 말을 건들 때가 있을 텐데 진심으로 얘기하자면 99%도 아니고 외모 가지고 장난치면 100%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보면 알겠지만 내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저기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 가지고 진짜 옛날부터 그랬어요. 외모 가지고 사람 절대 판단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가끔 근데 뭐 가벼운 장난 정도는 칩니다. 그치? 남자애들 뭐 머리숱 덥수룩하다고 뭐 그저께 어디지? 토요일날 수업하는데 남학생 하나가 뒤에서 첫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릴 뻔했어요. 뭐야 씨발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머리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너 나를 기반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가끔가다 여학생들 머리 빗질하는 거 괜찮습니다. 묶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래 봤지? 여학생들 가끔 머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나더러 보란 듯이 그런 걸 모아서 줘. 자, 얘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어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 그럼 뒤져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야, 선생님이 돼갖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죽고 싶다고 그랬는데 뒤져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 남자는 또 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누가 그랬는데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럼 얘가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아인슈타인 박사는 뭐의 권위자? 물리학의 권위자죠. 그렇죠? 그지? 그래서 해당 학문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고 빨간 펜으로 실내성 옆에다가 그 빈 공간에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인용을 하게 되면 인용이나 주장을 하게 되면 타인의 주장이잖아. 타인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허물나게 나옵니다.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돼요. 다음, 타당성, 말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하는 것. 다음, 자료나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끄는 방식의 밑줄, 합리적인지 그 내용이 현실이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 타당성은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다음, 공정성, 두 번째 줄의 밑줄, 어느 한쪽에 치우쳤니 여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공정해야 됩니다. 불편 부당하지 않아야 되죠.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요. 돌아가서 그라이스의 협력에 대하여 원리 중에 그라이스의 이제 협력의 원리가 있는데 오른쪽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그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요거 나와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내신용이라고 써두세요. 올해 3학년 1학기 때 내신에 화작을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거는 좀 알아둡니다. 내신용으로 나올 때가 가끔 있으니까 고1 때는 잘 나왔는데 고3 때는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내비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8페이지 면접으로 갑시다. 면접에 가면 위에 보시면 면접하기에 질문자가 있고 답변자가 있어요. 질문자가 답변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인 수준이라서 굳이 이제 니네가 가볍게 정도 읽어보시면 웬만큼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면접 본 적 있니 없니? 자, 홍대에 가면요 술집에 이제 그렇죠. 먹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남녀 포차 이런 거 있잖아요. 헌팅 포차에 보면 엄청나게 크게 현수막으로 알바 모집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 뭐 토익 900점 이상, 운전면허 1종, 그치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거기에다가 또 뭐 있더라? 그리고 자격증 한 8개 정도 필요해요. 8개 정도 필요하고 대학 재학생의 키 180 이상 뭐 이렇게 있고요. 여자 면접 끝이에요. 불공평하세요. 나쁜 새끼들. 그죠? 그 사장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그 면접하기 이런 게 있으니까 가볍게 정도 해주는 거고 가운데 그 담화로 이해하기 있죠.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굳이 안 읽겠습니다. 거기다 써두세요. 담화로 이해하기 3번 밑에
단어로 이야기했는데 읽어보자. 이거 써두세요. 나중에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니네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얌얌? 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울게요. 야, 7시간 남았다. 집에 갈까? 좋대요. 좋대? 오는데 1시간 걸렸어. 벌써 좋다기는 너무 아까워. 토의는 같이 협력하는 거야. 막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최고의 뭐를 끄집어내자? 최선의 결말을 끄집어내자는 게 토의야.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렇지? 초4, 초5 교과서에 나오더만, 그렇지? 근데 니들은 토의를 잘 안 하지, 그렇지? 나중에 이제 이따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선생님 교재 뒷부분에 우리가 7주차에 7주차에 뭐 할 거냐면 논증과 추론이라는 걸 할 거예요. 딱 봐도 뭐로 보이니? 딱 봐도 논리학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올해 논리학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조금 하기는 하고 이제 말았었지만 올해는 이제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논증이 이게 논리학의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1등급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냥 애들 뭐 채점 완전히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논증과 추론할 때 제가 논리학 공부도 많이 했고 아무튼 그래요. 이거 좀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난도예요. 그거 좀 하는 애들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토의와 토론할 때 이제 토론에 이제 논문과 추론의 토론과 관련인데 토의는 일단 보시면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의 동그라미 그 다음 3번에 사회자의 역할 밑줄 쳐두고 별표 사회자 역할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시면 과제 해결의 임무 토의 문제 규정학하고 토의 내용 순서대로 제시하고 논의 방향 제시하고 오른쪽에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그치? 칼 꽂아놓고 토의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의견 충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 페이지예요. 토론을 봅시다. 11페이지. 자, 토론의 개념.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적과 반대적 토론자가 각기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밑줄.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밑줄.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는 것을 명백히 하는 상대방의 논거가 부당하다. 거기까지 써두시고 밑줄 쳐두시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교재 맨 밑에다가 좀 써두시면 되는데 읽고 나서 설명 듣고 나서 쓰세요. 쓸 시간 드릴게요. 잘 보세요. 토론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름 순서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잘 봅시다. 쓸 시간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펜 놓으시고. 펜 놓으라고 넣어. 지금 사실 너 쳐다보는 거예요. 알겠니? 너 쳐다보는 펜 놓으라고. 원빈! 와, 이름 배웠어. 저기, 이름 못 외우느라 너무 섭섭해하지 마. 나 지난주 이번 주 합쳐서 170명 개강했어. 이름을 못 외워. 올해 안으로는 외울게. 알겠지? 올해 안으로 외울 거고. 니네 상담할 때 상담하면서 이름을 최대한 외워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의사 선생님이 오는 환자들을 다 기억하겠니? 이름 못해. 근데 얼굴 보면 좀 알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뭐를 보니?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얘 담당 의사인데 봤는데 내가 일이 생겨서 다른 의사가 스님이 오더라도 뭐를 보고 얘 차트를 보고 나서 치료를 내려줄 수 있잖아. 그래서 니네 상담 카드를 그렇게 해서 쓰는 거야. 물론 나 말고 다른 선생님이 보실 일이 거의 없지만 현범생한테 니네 그 조사한 거 복사해서 그대로 드렸어. 알겠니? 그래서 같이 공유한단 말이야. 공유. 그지? 네가 좋아하는 공유. 그래서 그 내가 오늘 좀 관련된 오늘이랑 이번 주랑 월요일이랑 목요일날 조사하고 좀 고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좀 이렇게 해줄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선생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 그러면 이 파일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꺼내서 오늘 상담하면서 기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해야? 이해야. 다음 찬성원자가 반드시 뭐를 드리냐면 근거 1, 근거 2, 근거 3을 들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토론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장에 따른 근거를 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찬성이, 자 봐봐. 찬성이냐 반대냐가 주장이지. 그럼 물어보자. 주장과 근거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주장이 중요할까? 근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까? 주장 가지고 시험 문제 낼까? 근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야 주장은 나왔잖아. 나는 찬성. 야 보면 토론 보면 찬성이 반대일, 찬성이 반대일. 주장은 이미 나왔어. 그럼 뭐를 봐야 되냐면 얘가 첫 번째, 얘가 찬성해서 근거를 이렇게 들 거 아니야.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입론이라고 그래. 입론. 얘가 제일 먼저 입론을 해. 입론을 하면 다음 얘가 반대가 뭐를 하겠니? 그치? 반론을 할 거야. 반론을 가지고 우리는 반박 혹은 비판을 하겠지. 반박 비판을 하는데 잘 보세요. 셋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잡고 반박을 해. 예를 들어서 근거 2에 대한 반박을 한다는 거지. 근거 3이나 뭐 그치 근거 1이나 중 하나야. 이해되니? 그 다음 뭐 할까? 그 다음 찬성하는 애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뭐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죠.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재반박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밑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이 정도는 많이 배웠겠지. 그렇지? 얘가 다 같이 해봅시다. 얘가 뭐 한다고요? 반대 입장에서 뭐를 하고 입론을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반론하고 그 다음 뭐 재반론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꼭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쓰세요. 아니 쓰기 전에 우리 끝내고 씁시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봅시다. 요거는 지금 제가 말해준 거는 얘는 11페이지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왜냐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쓸 시간은 발표하고 나서 쓸게요. 12페이지 발표할 연설이 있습니다. 얘들아 발표 연설은요 수능에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매년 나와요. 안 나오면 진짜 뭐? 할 수 없죠. 그죠? 안 나오면 할 수 없잖아. 보통 이 타이밍에서 웃던데 고마워. 안 되겠어. 크게 웃는 놈한테 시간 끝날 때마다 500원씩 주든지 해야겠어. 한 번 웃을 때 100원씩 뭐 이런 거 그지? 캐리커처 다 그려왔어요? A, B번? 없어? C번 목요일까지다. 알고 있지? 캐리커처. 제일 잘 그리는 놈한테 수복 쏜다고 그랬다. 자 12페이지 발표의 개념과 내용 구성. 발표의 개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말하기. 자 발표하는 거지. 그렇지. 정기부에다가 도입부랑 정기부 사이에다가 뭐라고 하나 쓰냐면 청중의 반응 확인이라고 하나 써볼까요? 청중의 반응 확인. 도입이랑 정기부 사이에다가 청중의 반응 확인 요거 하나 써봅니다. 써두시고 그래서 도입에서 관심 유발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렇지? 자료 제시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넥스트 넘겨보시면 연설입니다. 연설도 이제 다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있다는 거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 가운데 보시면
그 언어적 표현, 단언어, 비언어 있죠, 그렇죠? 신령성, 타당성, 공정성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별표 한번 쳐두시고 꼭 다시 한번 더 보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자, 14페이지부터는요. 14페이지부터는 장문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 장문은 요거 설명은요 5분이면 끝나요. 장문은 뭐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문제 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9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다음 주부터 19페이지를 할 건데 그 숙제는 없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저랑 시간 재고 풀고 풀이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다른 애는 다 풀었네?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도 생각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거예요. 이건 몇 분 안에 풀어라, 이건 몇 분 안에 풀었는데 참 매산빈 매산분 푸는 애들 중에 그 위에 시간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마다통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니? 그 안에 다 풀려다가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저거.